이 많은 작품들을 다 던지기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할 게 너무 많네요. 자, 일단은 제3인간형이라는 작품 역시 시간 관계상 주요 문제점 위주로 정리를 할 텐데 이 녀석은 제목에 되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자, 이 작품의 배경은 전후예요. 전후 상황. 전쟁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통두리째 근반부터 흔들어 놓겠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 총 3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3명의 인물이 각각 제1인간형, 제2인간형, 제3인간형으로 나오는 거라고 인식하자. 그래서 작품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서수상 특징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따로 그냥 메모만 해놓고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자. 일단 작품은 석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조운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미이라고 하는 인물, 요 3명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석은 한 학교에, 고등학교 맞을 거야. 학교의 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은요, 맨 처음에 어떤 관계였냐면, 그 대학에서 그 문학 동아리.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이 사회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이었어요. 참고로 이때 조은이 이들에서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지주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절친한 친구들 사이인데 조은은 집이 가난해. 오케이? 가난한 집 출신으로 말 그대로 이 꿈을 향해서 가장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가장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지녔던 인물이었어. 됐고, 두 번째, 미라는 인물은 부잣집 딸내미였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조은을 약간 옆에서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그런 역할. 오케이? 그래서 따르는 존재. 그리고 나는 지금은 이거 아니니까. 그 당시에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절친한 친구들 사이로 이 둘의 관계를 직접 지켜보는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인물이 뭐를 겪게 된다는 거야? 전쟁을 겪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뀌게 되죠. 자, 이때 먼저 조우는 가난했었거든.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자동차 운수업을 해. 그래가지고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막 하면서 큰 돈을 얻게 돼. 그러면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학 동기들이 소리 소문 없이 안 보인다. 그때 온몸을 던지던 문학 청년 조우는 어디 갔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을 찾아와서는 안녕, 나 조우냐? 깜짝 놀래요. 왜냐? 지금 석은 돈도 없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 신념도 이렇게 쓰자. 이 상과 실제의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에 나거든. 무슨 소리냐면 먹고는 살아야 돼. 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꿈꾸었던 신념의 어떤 길은 걷고 싶어. 그래서 그 결과 중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중도 선택이 바로 교사 일이었던 거야. 교사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틈을 내서 글도 좀 쓰고 문학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 정말 바쁘시게 일하시잖아. 그거 알죠 다들? 근데 대부분 보면 당연히 대부분은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일들도 많지만 잡무도 되게 많아요.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수업을 한번 하잖아. 그럼 수업 한 번 할 때 너희들은 그냥 수업 한 번인 거잖아. 근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맨 처음 학교에 이제 한 학기 계획이 펼쳐지면 한 학기 전체 계획서를 써서 올려야 돼. 보고서를. 그래서 계획서가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이번 주차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학습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또 보고서를 또 올려야 돼. 됐어? 그럼 세 번째 그거 끝나고 나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또 올려야 되고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 담임반 친구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다, 지도했던 내용들을 또 올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생기부 냅둘 거야? 열심히 또 써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힘드신 거야.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친구도 역시 서기도 그런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해요. 아, 이상은 추구하고 싶지만 나의 현실은 녹록지 않구나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후줄근하게 살아가는 삼류인생까지는 너무했지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이 석이라는 교사 친구에게 어느 날 고급 벤츠 클래스 막 마이바흐 이런 차 끌고 조은이 나타난 거야. 사람들은 옆에서 쑥덕쑥덕 대는 거지. 쟤 뭐야? 저 사람한테 저런 친구가 있었다고?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 국형쌤이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GD가 오더니 형 하면서 오는 거야. 뭐지? 이런 느낌이잖아.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쑥쑥쑥 하는데 조은이 찾아와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해. 뭐가 힘드냐? 지금 그런 좋은 차를 틀고 와서 심지어 나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거든 서로. 야, 우리가 어느샌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성공한 얘기를 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동시에 신념은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말해줘. 그리고 그걸 어느 순간 깨달았냐면 내가 실은 미희를 만났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미희는 참고로 조은 오빠를 좋아했던 사이잖아. 그래서 조은 오빠가 돈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다녔거든. 근데 그 넥타이를 보면서 오빠 그 넥타이 이제 좀 좋은 걸로 바꿔 쓰자라고 하면서 넥타이를 달라고 하고 대신 자기가 좋고 예쁜 넥타이를 선물로 해줬었어요. 그걸 간직하고 다녔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헤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미희를 만났고 미희를 만난 김에 너무 반가운 나의 어떤 동료 같은 존재잖아.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요. 미희는 지금 집이 망해버렸거든요. 전쟁 속에서. 그래가지고 다방을 차려주겠다. 네가 오케이 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다방을 내가 사줄게.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미희는 오히려 좋아하기는커녕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만나기로 한 당일날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편지와 함께 그 문제의 검정 넥타이를 두고 가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거야. 우리의 과거의 신념들은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빠는 역시 검정 넥타이가 어울려요 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받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는 완전히 속물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떤 고민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뭔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굴러떨어진 느낌을 누군가 잡아주길 바라면서 옛 친구인 나를 찾아왔다고 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래서 작품이 말 그대로 끝부분에서는 이런 내가 찾아온 이유는 자네를 이렇게 보기 위함이었어요 하면서 작품이 끝나요. 됐지?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에는 총 3명의 인간형이 나온다. 됐지? 제1 인간형. 뭐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사회에 적응하고. 오케이?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한 사람. 됐지? 전 상황에서. 두 번째, 미의 삶이에요. 적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그래서 미는 어떤 일을 해야 내 신념에 올바른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간호장교를 선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의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하면 써나가게 되죠. 신념을 찾는 사람. 그러면 얘들아 제일 중요한 제3인간형은 누구 되는 거야? 서기가 되는 거야. 3인간형. 3인간형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선택도 저런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당대 전후 사회의 모습을 이런 3가지 인간형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이 정도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로 이게 이름이 뭐야? 사용 설명서 내용을 선생님이 46페이지에 실어놨을 거야. 거기에 있는 핵심 포인트들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만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구조 정리를 잘 해놨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요소도 좀 챙겨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정상이겠지? 그런데 이 작품은 서기의 입장에서 주로 서술을 해. 서기가 이러고 있는데 조은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조은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조은이 미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거든.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하나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작품은 초점화된 대상을 통해서 작품이 서술된다 라는 포인트를 일단 1번 잡으실 것. 됐지? 그런데 이 작품의 결말 정도 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조은이 미희에게 받은 편지와 미희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거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가 나와요.
나는 미희를 만났다네. 미희는 나에게 편지를 주었다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몇 인칭으로 바뀐 거야? 부분적 1인칭이야. 우리 맨날 선지에서 만나는 서술자의 변화라는 게 여기 등장한다는 거라고. 그럼 이건 챙겨야 되는 거지. 중요한 요소지. 그치? 그 장면 눈으로 보여드릴 거라고요. 자, 가봅시다. 어디를 가볼까? 49페이지 정도 부분 볼까요? 자, 보세요. 주목 부분 볼게요.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하나는 저렇게도 몰골이 초라할까? 이거 풍부하고 기름은 조은이고요. 초라한 건 석을 말하는 겁니다. 늘 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형격 차이가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거야.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 석이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주변에서 웅성웅성하거든.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랑 친구라고? 말이 됨? 사실 석도 몸짓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작가 조은을 대할 때, 자, 작가 조은이라는 표현을 호칭을 굳이 썼죠? 우리에게서는 뭔가 글 쓰는 아이돌이었거든. 근데 경의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어. 억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조로 말을 끄집어냈지만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마음에 걸려 미상불 주눅이 잡히기까지 했지. 자, 이거 인물의 심리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인물의 심리를 누구의 입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석 중심이지? 두 사람이 만난 상황이지만 지금 조은의 심리가 어떤지는 1도 안 보입니다. 그 조은에게 외양에서 눌리고 있는 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이 흘러간다고요. 자, 그러다가 페이지를 51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세요. 조은은 뭐 하나 먹으면서 3년 동안 나는 타락했네 라고 하였다. 조은이 고백을 합니다. 타락이라니. 나는 자네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졌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판이었는데 했더니 조은은 얼굴에 또 복잡한 표정이 서리더니 자네 술을 부어서 먼저 들이마시곤 빈잔 석에 건넜어요. 오케이?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조은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 됐죠? 그러다가 어느샌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막듯 말하였네. 나는 뜨끔하였네. 잠깐만. 지금 이거 따옴표 아니야? 그치. 나로 바뀌어있지. 어느 순간 서술자가 변환되어 있습니다. 누구로요? 조은의 입장으로요. 챙겨놔. 그래서 일부러 내 편에서 명랑성을 더 띄며 응수왔네. 아이 그건 미인답지 않은 질문인데 오라 사변통의 불행으로 미 인생관이 변했구만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180도 전환으로 지금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왜냐면 전쟁 이전의 미인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청순 명랑 활발 쾌활 소녀였거든. 오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오빠 글 좀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뭔가 심각하고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사명을 지니고 나왔단 말이지. 예, 사명이에요. 보람 있는 사명이에요.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했으나 미는 말을 이어내. 다음 페이지. 그러나 제 사명을 다하는 사명을 바로 찾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거지처럼 보람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장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안 읽을게요. 미희에게 다방 제안을 했지만 미희는 자신의 사명을 찾아 떠난다며 간호장교로 지원을 했고 나는 그 미희가 남겨둔 편지와 검은정 넥타이를 바라보며 굴러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석이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글이 마무리된다. 됐죠? 그래서 자 기억해 놓자. 기본적으로 장면을 두 개로 끊어서 보시면 돼.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초점화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그때 조은이 미희와 나눴던 얘기를 나를 중심으로 관찰해서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기억하실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작품이 연계 작품으로 등장했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끊어간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놓자. 됐지? 자 여기까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내용이 긴데요. 참고로 이 작품은 또 역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가도록 할게요.
대조적으로 전개되는 대조적 시에 의한 전개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왠지 뭐 사랑의 아픔 얘기할 것 같지만 절대 이 작품에서는 사랑은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사랑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작품은요. 역시 변화돼 버린 사회에서 변해버린 과거의 어떤 순수한 사명이나 순수한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세속에 물들어버린 삶의 모습을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 작품의 키워드는 소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시민은 참고로 여기서의 좋은 삶도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한 사람들이잖아. 소시민이라는 거는. 소시민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시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워낙 중요하니까요. 소시민이 아닌데 굶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자,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반으로 찢어서 보실 거야. 알겠지? 잘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가 나던 해 새밑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4.19의 새밑. 이 직선이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직선이 힘든 거지? 왜 직선이 아니지? 심지어 배경에 눈금까지 그려져 있거든? 아니, 이 직선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마음이 곧지 않아서인가? 네, 아무튼 간에. 자, 새밑은 무슨 뜻이에요? 새밑은 무슨 말이야? 새가 무슨 뜻이야? 12년이랑 같은 말은 12세죠. 해세자예요, 해세자. 1년 2년 할 때. 밑이라는 건 끝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한 해의 끝. 4.19가 있었던 연도의 마지막, 연말 시점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1960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때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났어. 만나서는, 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뭐 다 나오죠? 오케이? 시대적 배경도 나오고요.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요.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서 하얀 입김까지 뿜어대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지. 오케이. 대립적 시어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보시고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사회의 잘못됨에 대한 열받음이 막 생길 거야. 오케이? 이제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보호받는 존재도 아니거든. 이제 진짜로 사회라는 공간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뭐 속에서 막 불구불구 끓는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이게 맞냐? 이런 느낌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논의해요. 선생님도 그 치기 어린 마음에 대학교 초창기 때는 술잔도 여럿 깨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해 죽겠어요. 술 주인은 아주머니는 뭔 죄야? 그치? 갑자기 뜬금없이 화를 내더니 막 갑자기 막 술잔 깨부시고 앉았고요. 아무튼 간에, 네. 자,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고 믿었대요. 그때 무엇인가의 정체는 뭐라고요? 정치와는 관계없는 것들. 그럼 이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야? 뭔가 이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지. 됐지? 오케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결론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부정적 의미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결론이 없다는 건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난다는 얘기야. 원래 이상에 대한 얘기는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서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면서 해화동에 있는 로터리 대포집. 대포집이 뭐게? 대포가 설마 그 빵빵 쏘는 대포는 아닐 거고 포장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마시는 거예요. 진짜 포장마차는 그냥 가다가 술 한 잔하고 안주 몇 점 이렇게 해서 집어먹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먹거든. 됐죠? 옛날에는 담배도 길거리에서 한 개피로 팔았던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길거리 노점상 있잖아. 노점상에서 조그만 구멍만 열어놓고 담배를 한 가치씩 팔았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돈이 없으니까 진짜로 한 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모두들. 그러니까 한 가치 싹 사서 그거만 하나 피고 담배 한 대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다 알고 있죠? 그 이름이 뭐야? 극작품 중에 오발탄. 오발탄에서도 보면 양말 좋은 거 살 수 있는 건 뻔히 아는데 양말 한 켤레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구멍 나기 때까지만 막 쓰다가 싸구려 하나 써서 오래오래 쓰려고 노력하고 그 구멍 나면 또 메꿔 와서 쓰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
양말이 막 팡팡팡팡. 지금은 양말 10켤레 5,000원 해가지고 싸다 이러면서 막 사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과거에는 양말도 비쌌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기억에 양말의 선생님이 가운데 발가락이 좀 유난히 길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엄지발가락이 긴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있을걸? 이거 관련된 속설도 다 알지? 엄지발가락이 길면 누가 오래 산다. 처음 들어?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나 있는데 요런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진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발가락이 여기서 보이잖아. 그지? 딱 요 패턴이야. 요 가운데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요때는 어머니가 오래 산다. 엄지발가락이 길면 아버지가 오래 사시고 두 번째 발가락이 길면 어머니가 오래 사시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생각보다 맞아 또. 낭설이야. 과학적 근거는 따위는 없는 거야. 어때? 자기들 비슷하면 같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좋은 거고. 평평하고 같이 오래 사시는 거지. 이게 부모님이 수명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한쪽이 유난히 더 짧거나 긴 사람 있어? 세 번째가 제일 길어? 그럼 본인이 오래 사는 거. 부모님 따위는 안주, 아웃오브 안주. 뭐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런 양설이 있었죠. 아무튼 그러니까 양말에 구멍이 선생님이 항상 가운데 구멍이 났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구멍에다가 계속 바늘로 메우면 또 그 위로 뚫고 나오고 그럼 또 바늘로 메우면 나중에는 이게 거의 껄끄러워. 그렇지 않겠니? 양말 끝부분만 거기에 계속 꼬맸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꼬매다가 아예 구멍을 동그랗게 크게 내고 거기다가 덧댄 다음에 다시 또 꼬매주고. 우리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방도 3만 원짜리 사고 어제 알리에서 가방을 하나 샀거든. 3만 원 잡고 3만 1,000원 주고 샀는데 야이씨 이 정도 가방을 시중에서 살려면 대충 10몇만 원은 받을 것 같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에요. 중국 덕분에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는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는 고민을 했고 요때 했던 것들은 뭐냐면 때묻지 않은 그런 고민들이야. 그러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또 노래도 불렀어. 노래는 근데 흉내낼 수 없다. 그럼 흉내를 낼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목청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오케이? 우리만의 어떤 아름다운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를 했다라고 말하며 저마다 어떻게 목청껏 불렀어요. 에이 더 그려야 되네. 됐죠? 오케이 쭉 왼쪽에다 그려놨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 보세요.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뭐가 됐어요? 별똥별이 되어 떨어진다. 자, 오른쪽 따로 써볼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뭐가요? 우리 노래가요. 그럼 노래는 뭘 상징한다고 했었지? 이상을 상징하고 꿈꾸는 미래를 상징하는 거였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그냥 저물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이기도 한 거야. 맞나? 자,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케이? 그로부터 18년 뒤. 그럼 1978년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자. 지금으로부터 18년 뒤에 나는 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음? 당장 5년 뒤도 잘 모르겠죠. 아니야, 당장 1년 뒤도 모르겠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수능이 제일 큰 고민일 거야. 그게 앞에 닥쳐있는 거 맞으니까. 근데 딱 일단 대학을 가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수능 따위는 고민거리가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그 다음에 고민은 뭐겠어?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 나 뭐하고 살지? 나는 뭘 좋아하는 거지? 일단 AA과는 들어왔는데 이 과는 나에 맞는 건 맞아? 하면서 뭐 어떤 친구는 또 재수의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반수의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대학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아니 절대 다수는 그 대학들을 다니면서 또 다른 나의 꿈을 찾지 또. 그러면서 토익도 따고 뭐 따고 하면서 유학도 가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대학교 한 2, 3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고민이 정말 많다 하시다가 대학교 3학년 때면 고민의 레벨이 아니야. 이제 현실 문제야. 당장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빡공해라. 죽어라. 우리 때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을 썼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사당 오락 무슨 말인지 알지?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현명하게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때려 외우는 게 아닌 시대가 아니잖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건데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나이가 딱 들고 나면 생각하는 모양새나 포즈가 점점 달라지면서 아 이제 정말 뭘 해먹고 살지? 라는 게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만 붙고 나면 모든 걸 다 해도 좋다고 말했던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도 많이 그랬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대학에 오면 야 1학년이 뭘 공부야 놀아. 나도 그랬으니 선생님도 그랬으니까. 아 물론 딱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고 최소 잘리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노는 데 투자했거든. 선생님이 화주파이기도 몇 번 했었죠? 오케이? 일주일 중에 스케줄은 하루 무조건 비워가지고 술 마시는 날이야. 아침부터 점심때, 저녁때, 밤중, 새벽까지 다 술을 마시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체력도 좋았지. 그래서 지금 술을 안 마셔요. 되었나 봐. 난 이제 술이 지겨워. 그래서 술을 안 좋아하게 됐고 마시자면 마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토익을 따야 되고 그죠? 뭐 자격증을 따야 되고 학점도 잘 받아야 되잖아 또 나중에 시험 나가려면.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막 그래요. 힘내시고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회를 만든 것 중에서 분명히 선생님 책임도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좀 미안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 생각이 많아지네. 이런 시임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들어 우리한테. 자 그래서 18년 후에 만났는데 우리는 모두 오케이 빨간색으로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무엇인가가 되었어요. 근데 얘들아 이 두 개는 누가 봐도 대립적 시어라는 게 느껴지죠? 여기서 된 무엇인가는 도대체 뭘까를 따져보는 거야. 지금부터 무엇인가가 되어서 근데 그 무엇인가가 뭐가 되는데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는 거야. 분명히 다르지. 이거는 뭐야? 혁명이 두렵다는 건 이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되면 안 되라고 뭔가 바꿔야 된다고 말했던 우리들은 이제 18년이 지난 뒤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서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습니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요. 회비를 10,000원씩 걷어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거 1970년대 얘기니까요. 회비 20만 원씩 걷은 거랑 똑같은 거야. 15만 원, 20만 원. 돈 좀 쓰는 거지. 샴페인 좀 터트려주고 룸 잡고 이런 거겠죠. 오케이? 해선 처자식들의 안부를 묻고 월급이 얼마냐고 묻고 치솟는 물가를 적정하면서 그건 뭐예요? 완전 세속에 물들었죠? 그래서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그래서 즐겁게 세상을 개탄한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즐겁게가 무슨 법이겠니? 반어법이겠지.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해피해서 세상을 개탄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개탄, 탄식은 요즘 자꾸 기름값이 올라. 그런 거지. 오케이? 이러면 안 돼가 아닌 거야. 더 이상. 되니? 그래서 이 즐겁게 진지하지 않다는 뜻으로 번역해주자. 그리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목소리를 낮추어서 떠도는 이야기를 어떻게 주고받았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이거 두 개랑 또 세트 아이템이야. 그쵸? 과거에는 때묻지 않은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면 지금은 떠도는 이야기를 목소리를 낮추어 부르고 있어.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인물이 된 거야. 너무나 대립적이지 않니? 그 대립적 관계 보시면 돼요.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그쵸? 그들 술과 안주가 남아요.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차가운 방에서 대포를 마셨던 우리들이, 그쵸? 회비 10,000원에 심지어 남기기까지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 상태로 모여가지고는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죠. 됐나? 며칠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칠서는 춤을 추러 갔습니다. 포커 치러 가고 춤추러 가는 건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런데 며칠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었어. 자, 동숭동이 나오는데 근처예요, 다. 과거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사람들도 몇몇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세속에 찌들어 살고 있고 그 와중에 몇몇은 그래도 과거를 돌이켜보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들이 걷고 있는데 뭘 끼고 있냐면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있지. 돌돌 마른 달력을 그냥 끼고 있는 것도 아니야. 소중하게 끼고 있어. 그래서 시험에 무슨 달력의 의미를 묻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달력은 지금 세미치라고 했지. 연말이야. 연말에는 각종 은행이 있지.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등 있잖아. 이런 은행들에서 달력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달력은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게는 부를 부르는 재물 같은 상징 같은 존재야. 은행에서 나눠주는 달력은 부를 부른다. 됐니? 그래서 다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은행에 들러서, 그리고 은행에는 옛날에 은행이 대부분 돈은 은행에 넣는 거였으니까. 가서 달력 하나 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속세적 가치, 세속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끼고는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은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힘을 열심히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도 했고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더 높였던 그런 장소들은 전부 다 건물로, 어떤 건물로 바뀌어버렸고 세상이 변했어. 그런데 그 자리에 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지. 그리고 요거 중요한 소재야. 그래서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지. 고개를 떨구게 했지. 그럼 뭐예요? 플라타너스는 반성의 매개가 되는 거지. 내가 젊은 날일 때도 서 있던 그 플라타너스는 지금도 서서 너 그때 너희들은 어디 갔냐고 나한테 묻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두 번 반복이나 했네요. 강조죠?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이죠. 부끄러움을 인식했고, 그래서 이 작품은 아까 얘기했지만 소시민적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가 되는 거야. 바람의 속삭임은 귓전으로 날리면서, 야, 바람의 속삭임은 뭐예요? 바람의 속삭임은 뭐예요? 변화. 지금처럼 고여버리면 안 된다.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는 삶이잖아. 근데 그거를 애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귓전으로 흘린다고 말했으니까. 무시하면서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얘기했고 진짜로 그래요. 선생님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줄 몰랐어. 요즘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앞이 잘 안 보여. 글자가 작으면 안 보여. 젠장. 이 열받, 정말 열받더라. 특히 충전기에 써져 있는 글씨 있지.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충전기에 글씨가 써져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카메라 켜서 확대해.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되게 당연하게 12V, 60V니까 얼마, 60W짜리는 훌륭한데 막 이러면서 꼽았단 말이야. 지금은 안 보여. 이 와트수가 뭔지 모르겠어. 미치겠어요. 그게 제일 신경 쓰여요. 그래서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어.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이 늪이라는 의미도 뭐가 되는 거겠어?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를 상징하는 것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건 뭘 빠져나올 수 없는 건데 소시민적 삶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올 수 없겠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이요. 나이가 들면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렇지? 선생님이 과거에 청년이었을 시절에는 나밖에 안 보였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봤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 내가 오늘 돈을 못 벌면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강아지 뽀니랑 도담이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 새 포롱이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 물고기 30마리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 유지는 어떻게 되지? 그런 거야. 우리 부모님 누가 챙겨야 되지? 우리 가족들이 무슨 생기면 내가 누가 어떻게 챙겨야 되지? 막 걱정할 게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게 많아지면 보수화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요. 작품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적 전개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재의 대비 관계 잘 따져 주시고, 그리고 구절구절별로 플라타너스라든지 늪과 같은 어떤 소재의 의미 파악하시는데 힘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작품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에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잠깐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미쳐버리겠네요. 네. 설이라고 상한 영혼을 위하여 까지만 어떻게 가보자. 10챕터. 원래는 10일까지 가려고 했었거든.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요거 정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